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 스타트.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중세시대의 전장. 유럽의 기사가 무겁고 두꺼운 강철검을 휘두르자 이슬람 전사는 가볍고 유려한 곡선 형태의 검 10m로 이를 받아냅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럽의 검은 부러져 버리지만 10m는 멀쩡합니다. 심지어 그 예리함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비단 스카프를 베어버릴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적인 무기를 만든 강철의 표면에는 마치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듯한 혹은 다마스크 장미 꽃잎이 겹쳐진 듯한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 강철입니다.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절삭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 강철은 수세기 동안 서구인들에게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를 기점으로 이 신비로운 강철을 만드는 기술은 역사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첨단 금속 공학 기술을 동원해도 그 완벽한 재현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고대 장인들은 어떻게 이런 강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완벽했던 기술은 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오늘의 지식, 현대 과학이 밝혀낸 다마스쿠스 강철 속 나노 기술의 비밀과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봅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마스쿠스 강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철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생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마스쿠스는 이 강철로 만든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을 뿐 실제 생산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강철의 진짜 고향은 머나먼 인도와 스리랑카입니다. 그 비밀의 시작점에는 우추 강철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장인들은 점토로 만든 도가니에 양질의 철광석과 특정 나뭇잎, 나무 조각 같은 탄소 공급원을 함께 넣고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몇 시간 동안 고온으로 가열한 뒤 아주 서서히 식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탄소 함량이 매우 높고 균일하게 분포된 작고 둥근 형태의 우추 강철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추 강철 덩어리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의 대장장이들에게 전해졌고 페르시아와 시리아의 장인들은 이것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백 번의 단조와 열처리를 반복했습니다. 이 고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칼의 표면에 아름다운 물결 무늬가 피어나며 전설적인 다마스쿠스 검이 탄생한 것입니다. 즉 다마스쿠스 검의 핵심은 중동 장인들의 숙련된 단조 기술과 그 이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우추 강철이라는 특수한 원재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완벽했던 기술은 18세기 이후로 명맥이 끊기게 된 걸까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원재료의 고갈입니다. 현대 분석 기술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도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되던 우추 강철의 원료 철광석에는 바나듐, 몰리브덴과 같은 미량의 원소들이 불순물로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장인들은 몰랐겠지만 바로 이 미량의 불순물들이 다마스쿠스 강철의 핵심적인 미세 구조를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18세기 무렵 이 특정 광산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올바른 성분을 가진 우추 강철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역로의 변화입니다. 17에서 18세기를 거치며 인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육상 교역로가 쇠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추 강철이 중동의 대장장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기술 전수가 구전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 검을 만드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조 기술과 열처리, 온도는 그리 아닌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만 비밀리에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인 우추 강철의 공급이 끊기자 대장장이들은 더 이상 검을 만들며 기술을 연마할 수 없었고 결국 수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토록 위대했던 기술은 완전히 잊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진 기술의 비밀은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현대 과학의 힘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6년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의 페터 파우플러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은 17세기 다마스쿠스 검의 샘플을 고해상도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철 내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탄소, 나노튜브와 시멘타이트 나노와이어였습니다. 시멘타이트는 탄소와 철이 결합된 아주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금속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 강철 속에서는 이 시멘타이트가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굵기의 와이어, 즉 나노선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탄소 나노튜브가 둘러싸고 있었죠. 이러한 나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추 강철에 포함된 바나듐과 같은 미량 원소들이 촉매 역할을 하여 수백 번의 단조와 열처리 과정에서 탄소 원자들이 스스로 나노튜브와 나노선 형태로 재배열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노 구조야말로 다마스쿠스 강철의 경이로운 성능의 비밀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페라이트 강철 조직을 바탕으로 그 안에 박힌 극도로 단단한 시멘타이트, 나노선이 톱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최상의 절삭력을 제공했습니다. 즉 부드러움과 단단함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특성을 나노 수준에서 완벽하게 결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물결 무늬는 바로 이 거시적인 증거였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기술로도 전설의 다마스쿠스 강철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단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미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원재료와 그 원재료의 잠재력을 100% 끌어냈던 중동 장인들의 경험적 지식을 똑같이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마스쿠스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강철을 겹쳐서 단조하는
패턴 웰딩 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아름다운 무늬는 흉내낼 수 있지만 고대 다마스쿠스 강철이 가졌던 나노 구조까지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고대 장인들은 나노 기술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지만 수세대에 걸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재료의 특성을 극대화하며 원자를 제어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다마스쿠스 강철에 사라진 비밀은 인류가 잃어버린 지식의 깊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한 과학적 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